사랑과 전쟁, 에로 부부, 실제 상황 이런 방송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런 일이 실제일 리가 있어? 야, MSG 아니야? 작가들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은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경우가 많고 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경우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에 나왔던 실화 기반 에피소드들을 풀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은밀한 사생활, 새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기 힘들 만큼 가부장적인 집입니다. 건축업을 하고 있는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하기 일쑤고 아내는 꿈이 이겁니다. 남편이랑 같이 마트에서 장 보는 거. 그런데 남편은 이래요. 아니 무슨 남자가 장을 봐?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막 무거운 생수, 뭐 배추 이런 것도 여자가 다 옮겨야 되고요. 아내는 사실 누가 뭐 들어주고 이런 것보다 알콩달콩한 부부 생활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일단 나이도 많고요. 전혀 그런 어떤 알콩달콩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약간 가부장적인 남자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보는 동창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나이도 많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무시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남자를 왜 결혼하냐. 야, 그런 남자랑 도대체 왜 결혼하고 있냐. 너 빨리 이혼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동창들은 심지어 아내를 데리고 좋은 데 가자 이러고 데려간 곳이 바로 호스트바였습니다. 친구들은 호스트바가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굉장히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아내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나온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 이 남자가 아내 옆에 앉았지만 아내는 전혀 적응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아직 안 자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이래놓고 통구 먹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지 얘기 못 들었어? 이러면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그냥 손찌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방으로 들어가서 두드려 패요. 다음날 아내는 막 입술이 다 터져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맞은 아내는 다음날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아내가 막 입술을 부어있는 거 보고 얘기하죠. 야, 미쳤다. 빨리 이혼해. 똑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호스트바에 데려갑니다. 여자는 호스트바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내일이 내 생일이다. 생일 바로 전날에 이렇게 두드려 패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지금 결혼하고 7, 8년이 됐지만 그동안 생일에 꽃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냐. 호스트 앞에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본인의 울분을 좀 풀기도 합니다. 다음날 호스트가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가게에 놓고 갔으니까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두 사람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요.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호스트는 굉장히 스윗합니다. 만나자마자 오늘 생일이랬죠? 이러면서 큰 장미꽃다발을 줍니다. 아내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장미꽃다발을 안겨주는 거죠. 아내는 깜짝 놀랍니다.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장미꽃다발을 받고 감동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이 영화를 보고요.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연애하는 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건가? 조금씩 아내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꽃을 들고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꽃을 꽂아놨는데요. 남편은 그 꽃을 보고 웬 꽃이야? 너무 예뻐 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에게 아니 남편은 뼈 빠져라 일하는데 집에서 꽃이나 사고 있어? 돈 아까운 줄도 몰라?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게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경우는 명백히 강간이 성립을 하는데 사실 당시만 해도 특히 이런 가부장적인 집에서는 그렇다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아내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호스트를 만납니다.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요. 교회로 드라이브도 가면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보내고 여자는 깨닫습니다. 이게 진짜 연애라는 거구나. 이런 말랑말랑해진 마음 상태에서 호스트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호스트는 말합니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서 빚이 너무 많았다. 그걸 갚기 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이 안 됐다. 그래서 호스트를 하고 있고 아직도 빚이 남아있지만 빨리 빚을 갚는 대로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까지 들은 여자는 완전히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호스트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받아본 아내는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이제 출근한 뒤, 또 아이가 학교에 간 뒤에는 거의 호스트를 만나는 거에 전념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여자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제 호스트로 일을 안 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남자의 빚을 다 갚아주고 대학으로 복학할 수 있게 오피스텔까지 하나 얻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면 같이 장도 보고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알콩달콩한 생활, 꽃도 주고 부부로서 손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본인이 너무나 꿈꿨던 현실을 마련해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됩니다. 우연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그래서 아내는 순간적으로 둘러댑니다. 이 사람 기억 안 나? 지난번에 인사했던 친척 동생이잖아. 10년 만에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이 남편은 또 그 말을 믿어요. 사실 아내가 본인에게 너무 현모양처다 보니까 어떻게 바람을 핀다 이런 거는 상상조차 못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믿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또 처남이니까 잘해주려고 그날 고기도 사주고 술도 같이 먹고 하는데요, 이 남편은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같이 낚시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술도 사주고 골프도 치러 가고 이러면서 너무나 잘해주는데, 이 남자는 또 다 잘해요. 그래서 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처남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 아내와 이제 내연남이라고 할게요. 내연남은 아예 처남으로 속이고 집을 드나들게 됩니다. 남편이 내연남에게 계속 잘해주는 사이에 아내와 내연남은 집에서 밥도 해먹고 술도 먹고 진짜 부부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면 두 사람은 원래 남편과 쓰던 침대에서 잠자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출장이 좀 일찍 끝나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은 샤워를 같이 하려고 화장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앞에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내연남은 둘러댑니다. 수도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서 와서 수도를 고치고 있었다. 남편은 또 이 말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원치 않는 동거가 계속되고 있던 중, 남편은 아내의 친척과 전화를 하다가 그런 동생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지? 우리 처남은 도대체 누구지? 남편은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죠. 아무리 처남이라는데 손을 잡고 다니나요? 그리고 수도를 고쳐준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러모로 좀 이상한 점들이 많았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심증을 가지고 출장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아내의 차를 미행하게 됩니다. 아내의 차를 따라가니까 아내가 구해준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따고 남편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안에서 벌거벗고 껴안고 있는 아내와 처남을 발견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때립니다. 걸린 아내는 울부짖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남자랑 살기 싫다. 이혼하자.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당신 같은 남자한테 무시당하고 매일 맞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알기나 하냐. 나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는 하루도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헤어져 얘기하지만 이미 아내 마음이 떠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얘기합니다. 이거 사기꾼이다. 그런 놈들은 어차피 다 달콤한 말만 한다. 그래 사람 꿰내는 거다. 그거 뻔히 보면서 모르겠냐. 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정신 차리면 충분히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사실 그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난 이런 남자랑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합니까? 내가 이만큼 길들이려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어떤 남자 좋으라고 이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아내의 화를 더 돋굴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희 의원은 얘기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바람핀 아내가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내는 그래요? 이혼이 안 되는 거라면 제가 집을 나가서 살게요. 이러고 조정장을 나가버립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 배우자
바람핀 사람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바람을 폈다 한들 그게 이혼을 하면,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뭐 어떤 근거가 되나요? 이거는 축출 이혼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축출 이혼이라는 게 예전엔 정말 많았던 사례예요. 여자가 조강지처가 내조를 막 해서 남자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남자가 첩을 들이고 혹은 젊은 여자랑 만나고 원래 조강지처를 내쫓아 버리는 거죠. 이러면 경제권을 모두 남자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여자와 그 자녀들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사실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만든 성과를 남자가 독차지하고 여자를 내쫓아버리는, 이런 걸 이제 축출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유책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재산 같은 거 남자 이름으로 다 해놓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지나고 특히 2000년대가 지나고 나서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많은 재산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또 뭐 공동 명의로 해놓는다는 부분, 또 여성이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을 해요. 뭐냐면 설령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관계가 다 파탄이 나서 별거하고 20년 됐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단지 복수심으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유책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 뒤에 한 행동이 너무 잘해서 혹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유책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런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청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판례에서 2000년대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잘 부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결도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되게 힘들어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예전 사랑과 전쟁 때처럼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 이런 경우랑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사실 아내의 유책이 사실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상태로 2, 3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한 별거랑 뭐 다름없을 상태로 2, 3년만 지나게 되면 남자 쪽의 유책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방식이든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